이번 영상에서는 강박장애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박장애란 사례의 심리검사 및 해석, 인지적 접근의 발달 과정, 인지적 접근의 치료 모델 및 치료 과정, 구체적인 인지적 평가 내용과 인지행동적 기법, 인지적 접근의 문제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박장애는 강박 관련 장애의 하나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특징인 정신질환입니다. 강박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이나 충동이 침투적이며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경험되어 불안이나 괴로움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강박사고를 무시하거나 억압, 중화시키기 위해 강박행동을 수행하며 이는 손 씻기, 정리정돈 등 반복적 행동으로 자신이 세운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일까요? 정신병일까요? 아니면 강박장애 특유의 검사 반응이 존재할까요? 이러한 의문은 강박장애의 식별 어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강박장애 환자들은 다양한 하위 유형, 성격 구조, 자아 기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진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강박장애로 의심되는 환자 중 상당수는 불안장애로서의 강박장애일 가능성이 있지만 자아 와해를 막기 위해 강박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 정신병 환자인 경우도 빈번합니다. 식별을 위해 상세한 면담과 행동 관찰이 필요하며 환자의 기능 및 장애 수준과 양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강박장애 환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감별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박장애 사례의 심리검사 및 해석을 살펴보면 32세의 고 씨는 스페인어로 사람을 치거나 여성의 옷을 벗기는 생각 등 성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의 강박사고를 만성적으로 경험합니다. 점차 자아와 관련된 강박행동을 보이며 불안감에 시달리던 중 고 씨는 신문을 통해 강박장애를 인지하고 심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심리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MMPI는 전반적인 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질문지형 검사로 질문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 로 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프의 굵은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타당도 척도 L, F, K를, 오른쪽은 기본 임상 척도를 나타냅니다. 타당도 척도 L, 부인 척도 F, 비전형 척도 K, 교정 척도. L과 K가 T점수 50점 이하, F가 60점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해 도움을 요청한 상태로 해석됩니다. 임상 척도 T점수 70점 이상이 주목됩니다. 고 씨의 그래프에서 6번 PA, 편집증과 8번 SC, 정신분열증, 척도가 지나치게 상승했습니다. 가팔은 6번과 8번은 심각한 정신병리의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7번 PT, 강박증, 척도와 10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 고 씨는 정신분열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 씨는 편집적이고 망상적인 사고, 즉 정신병적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감정과 행동 통제가 어려워 불안과 현실적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러나 MMPI 소견만으로는 강박사고의 뿌리가 신경증적인지 정신병적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가보고 검사는 체계적인 평가와 치료계획 수립을 위해 인지행동 이론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박사고를 유발하는 단서나 상황은 무엇인가? 강박사고의 내용과 발생에 대해 어떤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가? 검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박사고에 대한 인지적 평가 질문지 결과 고 씨의 침투적 생각은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며 인지적 오류로 왜곡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실제로 그러한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두려움, 충동 통제 상실 또는 인지적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었습니다. 2. 강박사고에 대한 통제 전략 질문지 결과 고 씨는 원치 않는 생각을 억제하려는 사고 억제가 주를 이루며 이는 비효율적인 생각에 집착해 정서적 고통을 악화시킵니다. 3. 자가보고 강박증상 질문지, MOCI, PI, 모치, 확인, 깔끔함, 의심, 오염에 대한 두려움, 반복 등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 고 씨의 총점은 11점으로 정상 범위, 외연적 강박 행동, 확인에 비중을 둔 질문지로 외연적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은 고 씨는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PI, 심성 통제 실패, 확인 행동, 충동 및 행동 통제 상실에 대한 걱정, 오염 등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 고 씨의 총점은 165점, 100분위 90%, 특히 통제 관련 항목에서 점수가 높아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강함을 보여줍니다. 고 씨의 강박장애는 신경증적 강박장애보다 정신병 진행 과정으로 추측되며
사고 조절과 충동 통제의 어려움이 두드러집니다. 로샤 검사는 강박 증상이 신경증적 불안인지 정신병적 와해를 반영하는지 감별합니다. 환자에게 잉크 반점으로 구성된 10개 카드를 보여주고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았는지, 무엇인지 묻습니다. 각 카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새로운 상황 대처 방식 2번, 분노와 상처 3번, 사람 지각 4번, 권위적 인물 태도 5번, 우울함 6번, 대인관계 7번, 여성에 대한 감정과 태도 8번, 안도감 9번, 모호함과 산만함 10번, 다양한 형태와 색채 조직화 처리. 고 씨의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3번 카드, 여성의 속옷, 오른쪽 화살표 추상적 통합적 사고 기능 와해. 5번 카드, 나비옷을 입은 대머리 사람, 오른쪽 화살표 지나치게 구체화된 사고, 자폐적 공상 몰두, 현실 검증력 장애. 10번 카드, 팔에 뭔가를 끼고 마술을 부리는 사람, 오른쪽 화살표 유사한 사고 양상. 2번 카드, P, 오른쪽 화살표 충동 조절 능력 장애 의심. 3번, 여성의 속옷, 5번, 음경, 7번, 엉덩이, 성반응은 자아 억압 기제가 약화되고 원초적 퇴행적 1차 과정적 사고와 충동이 의식의 범람함을 시사. 고 씨는 비논리적이고 자폐적인 공상, 편집증적 사고를 보이며 정신병적 강박 증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고 씨의 강박 증상은 정신병에 동반된 증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 씨와 같은 사례는 충동적 사고나 행동, 인지적 통제 및 방어 기제 이완을 암시하는 증상이 많으며 자아 경계 및 자기 정체감과 관련된 정신병리를 보입니다. 외연적 강박 증상은 확인이 아닌 강한 의심이나 억압된 분노, 편집증적 요소와 얽혀 분노 조절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치료적 개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감 회복과 자아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스트레스 요인 감소, 자기 감찰 기록지를 작성해 스트레스 및 부적응적 행동 패턴 파악, 왜곡된 생각을 가설로 인식시키고 현실 검증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적용, 반복 테이프의 강박사고 녹음 후 반복 청취로 노출 및 반응 억제 시도, 적극적 인지적 개입 시도. 인지적 접근은 1970년대부터 강박장애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인지 이론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과도한 생각을 강박장애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1980년대 셜콤스키 이론은 과도한 책임감을 핵심으로 간주하며 어떤 행동에 대한 생각은 그 행동의 실제 수행과 동일하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후 강박장애 치료 모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위럴과 맥린의 모델 집단 인지행동치료 12회기로 구성. 1회기 인지적 평가, 침투적 사고 구분, 과제 북과. 2회기 치료 모델 복습, 인지적 오류 설명, 하향 화살표 기법으로 두려움 도출. 3에서 7회기 강박장애의 오류적 인지평가 제시, 인지행동 전략 소개, 행동 실험. 8에서 10회기 인지적 평가 및 치료 기법 복습, 신념과 가정 확인, 행동 실험. 11, 12회기 치료 모델 복습, 재발 방지 노력. 프리톤의 모델 순수 인지치료, 순수 강박사고 유형 치료, 1시간 개인 치료, 평균 16회기. 초반, 환자 평가, 강박 증상에 대한 인지행동 모델 교육. 중반, 인지적 평가 수정, 대안 모색, 신념 체계 도전. 후반, 치료 과정 검토, 재발 방지 노력. 치료 과정의 구체적 실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박사고의 재개념화. 강박사고가 보편적 현상임을 인식. 예. 정상인의 침투적 사고 리스트 제시. 2. 인지적 평가와 중화행동 탐지. 왜곡된 인지적 평가와 침투적 사고 구분. 3. 왜곡된 인지적 평가 수정. 객관적 합리적 평가 도출. 인지적 기법과 행동 실험 적용. 4. 재발 방지. 재발 시 대처 방법 논의. 위험 상황 탐지 기법 학습. 구체적인 인지적 평가 내용과 인지행동적 기법에서 강박장애 환자는 왜곡된 인지적 평가를 하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요 인지적 평가와 이에 맞는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의 과잉 중요성 특징. 부정적 생각을 실제 행동과 동일시 도덕성 융합하거나 생각이 사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 가능성 융합. 기법, 사고 억제 실험. 중성적 생각을 억제하려 하면 빈도 증가 확인. 사고 표출법, 무작위 시간 내 의식에 떠오른 사소한 생각 확인. 연속성 기법,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예시를 통해 환자의 위치 파악. 2.
과도한 책임감 특징. 자신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방할 중심적 힘을 지녔다고 믿음. 기법. 파이차트 기법. 상황별 자신의 책임목 객관적 판단. 법정 절차 기법. 환자가 검사 역할로 죄책감 근거 제시. 이중기준 기법. 동일 사건이 타인에게 발생했을 때 반응 주목. 3. 완벽주의와 통제 특징. 확실성과 완벽한 통제 욕구 지배. 기법. 3분 법적 사고. 잘한 것과 못한 것 사이 중간 지점 수용.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 비교. 고의적 실수로 예상과 실제 차이 확인. 4. 위험에 대한 과도한 평가 특징. 부 4가지 하위 영역. 심성 통제 실패. 확인 행동. 충동 및 행동 통제 상실에 대한 걱정. 오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법. 누적 확률 계산 기법. 최악의 상황 발생을 위한 사건 확률 계산. 객관적 기저선 조사. 주변 사람 조사로 심각성 인식 완화. 5. 불안한 결과에 대한 왜곡된 판단 특징. 불안감 유발 상황에 대한 왜곡된 분석. 기법. 중화 행동 유무에 따른 결과 비교. 해를 끼치지 않음을 반복 경험. 인지적 접근의 문제점에 관해 살펴보면 1. 인지적 평가 부인 또는 미보고. 강박 관련 두려움 부인. 중화 행동 몰입. 해결. 초기 노출 실험으로 불안 유발. 인지적 평가 도출. 2. 침투적 사고 수정 시도 실패. 인지적 평가와 침투적 사고 구분 부족. 해결. 침투적 사고와 인지적 평가를 구분해 작성 연습. 3. 단일 전략 사용. 대안적 평가가 중화 행동으로 전락. 해결. 다양한 치료 기법과 전략 사용. 4. 미래 사건 관련 행동 실험 어려움. 먼 미래의 두려움 적용 곤란. 해결. 상상 노출. 시초 사건 탐지.